강원도 산골 작은 마을, 정선. 36의 나이의 박지은은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몇 달 전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낡은 한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무와 돌로 지어진 집은 산등성이에 자리 잡아 주변엔 감나무가 무성했다. 삐거기는 마룻바닥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해질녘 키면 마치 오래된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지은은 혼자였다. 아이도 연인도 없었다. 손에는 여행용 캐리어와 노트북, 그리고 서울에서 어렵사리 챙겨온 오래된 전통 피아노가 전부였다. 그녀는 늘 마음 한켠에 고향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품었다. 밤이면 집문이 삐걱거리고 창문에 서리가 맺혀도 9월인데도 이상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의 집에서 발자국 소리와 희미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지은은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분명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정선 전통시장에 빵과 곶감, 감자 등을 사러 간 지은은 그곳에서 이상한 강아지를 발견했다. 하얀 털에 회색 점박이가 있는 작은 강아지가 감자 갑 한 대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 눈은 진한 호박빛처럼 빛났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이 강아지 데려가세요. 아무도 안 키워요. 좀 특이하긴 하지만 파는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지은은 이유도 모른 채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이름은 준호라고 지었다. 준호는 금세 자랐다. 똑똑하고 순종적이었지만 성격은 강했다. 지은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빛으로 무언가를 알아챘다. 오후가 되면 벽난로 옆에서 그녀의 무릎 곁에 누워 있곤 했다. 책을 덮을 때면 준호의 숨결이 그녀 생각과 어우러져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어느 추운 밤, 지은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에 깨어났다.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아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흰색 실크 슬립이 몸에 달라붙어 따뜻한 밤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강아지의 털은 담요처럼 따뜻했고 느릿느릿 손목을 핥는 그 입술에서 묘한 전율이 흘렀다. 공포는 아니었다. 오히려 미소가 번졌다. 준호는 다시 그녀 옆에 몸을 눕히고 코를 허벅지에 댔다. 그 따뜻함이 옷을 뚫고 스며들었다. 욕망이 아니라 더 깊고 진한 외로움이었다. 낮에도 지울 수 없는 외로움. 지은은 눈을 감고 준호의 숨결에 자신을 맡겼다. 그 동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그녀의 영혼의 구석을 아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지은은 목까지 단추가 채워진 긴 검은 원피스에 울 스타킹, 가느다란 가죽 벨트를 두른 모습이었다. 머리는 낮게 따은 댕기머리로 시간에 갇힌 듯한 인상이었지만 분명 자신이었다. 오랫동안 안겨본 적 없던 여자, 그 자신이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준호에게 더 깊게 의지했다. 준호는 그녀가 나설 때마다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텃밭을 따라 걷고 노트북에 글을 쓸 때면 탁자 밑에 몸을 웅크렸다. 그 눈빛은 말없이 너 혼자가 아니야라고 전했다. 그의 존재는 지은이 세웠던 경계를 서서히 허물었다. 어느 10월의 어느 날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온 지은은 현관 앞에서 열쇠를 떨어뜨렸다. 준호는 말없이 입으로 열쇠를 물어다가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나무 벤치에 털썩 앉았다. 준호는 무릎 위에 머리를 올렸다. 지은은 손을 떼지 않고 쓰다듬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낙엽이 기억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 그녀는 회색 리넨 원피스에 소매엔 자수가 수놓아진 옷차림이었다. 그 아래는 하얀 그물망사 스타킹과 갈색 가죽 부츠. 천이 피부에 닿는 촉감이 좋았다. 준호는 강렬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그녀는 옷을 뚫고 시선이 스며드는 듯 느꼈다. 그날 밤, 지은은 나무 장작으로 데운 철제 욕조에 몸을 담갔다.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문이 삐걱거렸다. 준호였다. 그는 소리 없이 들어와 문턱에 누워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건으로 몸을 감쌌지만 쫓아내지 않았다. 그 존재는 신성하고 친밀했다. 숨을 몰아쉬는 가슴을 느끼며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깊은 밤,
준호는 침실에 먼저 와 있었다. 지은은 낡은 레이스가 달린 면 잠옷을 입고 이불 한쪽을 젖히자 준호가 발치에 몸을 웅크렸다. 그의 체온은 생생했다. 따뜻한 숨결이 옷을 통해 피부를 어루만졌다. 겨울이 다가오자 잦은 비가 산을 짙은 회색으로 물들였다. 하늘은 언제나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했고 집은 그녀의 피난처가 되었다. 마을에 내려가지 않고 캐모마일과 계피차를 끓이며 어린 시절 향기가 남은 오래된 울 가디건에 몸을 감쌌다. 옷은 점점 길고 목은 높아졌다. 꾸밈이 아니라 숨기려는 몸짓이었다. 준호는 달라졌다. 더 강렬하고 가까워졌다. 벽난로 앞에 앉으면 준호는 이제 무릎 위에 앞발을 올리고 그녀의 눈을 직시했다. 마치 기다리는 듯한 그 침묵은 팽팽한 줄 같았다. 지은은 어색한 웃음과 함께 귀 뒤를 쓰다듬었지만 눈을 돌리려 하면 준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살짝 그녀의 허벅지를 밀치고 축축한 코로 발목을 스치는 그 행동은 멈출 수 없는 간절함 같았다. 폭력이 아닌 집요함, 순수하지만 불안한 헌신이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 지은은 긴 코트를 걸쳤지만 속에는 레이스 속옷만 입고 마치 자신을 시험하는 듯 정원으로 나갔다. 준호는 여전히 무언의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오래된 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숨가쁜 그의 숨결을 느꼈다. 넌 그냥 개야?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다가와 코트를 젖혀 가슴에 머리를 댔다. 레이스 옷 사이로 뜨거운 숨결이 피부를 태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의 가까움은 아찔했다. 손이 그의 등을 천천히 타고 흘렀다. 갑자기 멈추고 벌떡 일어나 코트가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뛰어들어가자 준호는 비 속에 머물렀다. 문을 잠그고 몸을 떨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다. 그날 밤 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젖은 몸으로 떨며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젖은 양말을 벗고 플라넬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다. 준호는 그녀 옆에 몸을 붙였다. 만지지 않아도 그의 움직임이 온몸에 전해졌다. 며칠 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김순자 아줌마에게서 편지가 왔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동네 신부님도 순자 아줌마 집에 와서 지은과 이야기해보라고 했다며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썼다. 지은은 편지를 찢어 불에 던졌다. 준호가 다가와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낮게 신음했다. 이해하는 듯 했다. 3일간 문을 열지 않고 벽난로를 쉬지 않고 뗐다. 하얀 슬립이 몸에 달라붙는 채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맨발로 걸었다. 때때로 창밖을 응시하며 젖은 나뭇가지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 이미 집안에 있었다. 준호는 이미 개가 아니었다. 그의 존재가 그녀 안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때론 문가에, 때론 침대 옆에 누워 있었지만 짖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 존재는 따뜻한 그림자처럼 피부에 달라붙었다. 밤마다 문을 열어두었다. 그는 아무 예고 없이 들어와 그녀 곁에 누웠다. 어느 날 새벽, 그의 앞발이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었다. 마치 연인처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엇처럼 그날 지은은 무릎까지 오는 치마에 불투명 스타킹, 몸에 딱 맞는 가디건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두려움에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위험한 무언가가 눈에 반짝였다. 준호가 아래에서 그녀의 손을 코로 스치며 털이 거의 인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머리를 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새로 태어나는 순간 같았다. 그날 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라벤더와 캐모마일 차를 준비했다.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벽난로 앞바닥에 누웠다. 준호가 곁에 앉아 꼿꼿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무거웠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천천히 그녀 높이에 눕자 체온이 전해졌다. 그의 깊은 숨결이 그녀의 숨과 맞물렸다. 손가락이 그의 부드러운 목덜미를 타고 내려가 가슴까지 스며들었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고 눈만 감았다.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빨리 오르내렸고 지은의 몸도 반응했다.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더 낯설고 거친 완전한 접촉의 갈망이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등 돌리고 누웠다. 등 뒤로 그의 몸이 다가와 앞발 하나가 허리에 부드럽게 닿았다. 불은 느리게 튀고 바깥바람이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녀 안에는 짙은 침묵이 깔렸다. 생각은 사라지고 온통 따스함과 미세한 떨림만 남았다. 그의 입술은 목선 곡선을 따라 조심스레 머물렀다. 손은 담요와 뒤엉켰다. 이것은 단순한 욕정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위로였다. 몸이 떨리고 가벼웠다. 둘은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고 돌아갈 수 없었다. 해가 박자 지으는 포도빛 A라인 치마에 두꺼운 울 스타킹, 진주 단추가 달린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파란색 코트와 넓은 책 모자를 썼다. 거울 속 그녀는 달라 보였다. 당당하고 충만했다. 볼에는 생기가 돌고 눈빛에는 마을 사람 누구도 본 적 없는 빛이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준호가 계단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꼬리가 천천히 흔들리고 눈은 연인처럼 그녀 몸의 모든 곡선을 이해하는 듯 했다. 둘은 뒷마당으로 걸었다. 차가운 공기였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다. 준호는 자유롭게 뛰었고 그녀도 마치 자유로웠다. 그날 오후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빵집 딸 17의 강하영이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마을 노인의 눈처럼 깊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왜 완전히 나오질 않아요? 달라 보이는데?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우리 엄마가 그래요? 내 집에 마법이 걸렸대요. 내가 그 개한테 뭐 했다고? 지은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아영은 얼굴이 빨개져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며 달려갔다. 지은은 문을 2번 잠그고 머리를 문에 기대었다. 숨이 막혔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왜 모르는 걸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걸까? 준호가 다가와 손을 핥았다. 걔가 아니라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누군가 같았다. 그날 밤 벽난로 앞바닥에서 세면 잠옷을 입고 긴 소매에 레이스가 달린 잠옷을 입었다. 머리를 풀어 등 뒤로 흘렀다. 준호가 허벅지에 머리를 얹었다. 손은 목덜미에 머물렀다. 꿈없이 잤다. 12월. 어느 날 갑작스러운 눈이 내렸다. 온 세상이 희고 고요했다. 마을은 숨을 죽였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창문은 굳게 닫혔고 지나가는 이들은 지은의 집 앞에서 조용히 십자성호를 그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선택했다. 지은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모두 집안에 있었다. 벽난로 불꽃, 긴 옷, 계피차, 그리고 준호. 특히 준호가 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때때로 거실 구석에서 그녀가 벽난로 옆에서 옷을 벗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의식이 좋았다. 천천히 허리띠를 풀고 스타킹을 벗고 마지막으로 섬세한 속옷을 벗으며 피부가 불길의 열기에 노출되는 순간 준호는 조용히 다가와 맨 허벅지에 머리를 얹었다. 놀라지 않았다.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손은 본능처럼 그의 부드러운 털을 더듬으며 근육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로지 그 순간만 생각했다. 움직일 때 그의 눈이 따라오는 것, 울 때 그가 조용히 다가오는 모습. 울기도 했다. 이유 없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느 밤 완전한 침묵 속에서 눈물이 흘렀다. 옆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준호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등을 맞대고 가슴 아픈 부드러움으로 볼에 코를 댄 채 눈물을 하나하나 핥았다. 영혼을 닦아내듯이 그렇게 잠들었다. 가슴이 조여오면서도 그의 체온이 곁에 있어 혼자가 아니란 확신이 들었다. 어느 흐린 아침, 대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모의 아들 이승현이었다. 몇 년 전 서울로 떠났던 그는 돌아올 줄 몰랐다. 노크도 없이 들어와 머리 풀고 옅은 가운을 입은 지은을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준호도 곁에 있었다. 너 미쳤어? 마을에서 다들 내가 그 개랑 잔다고 해.
무슨 병이야? 그건 그냥 동물이라고. 말끝이 떨렸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준호 머리에 손을 얹었다. 손이 떨렸다. 가, 승현. 지금 당장. 그가 뒤로 물러서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가 다가와 허리에 머리를 대고 낮게 신음했다. 말없이 껴안았다. 다음 날 구청에서 공무원 3명이 와서 정중히 문을 두드렸다.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준호를 데려갈 수도 있다고 했다.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모든 문을 잠그고 불을 껐다. 준호는 집 안을 조용히 살폈다. 그날 밤 둘은 벽난로 앞에 꼭 붙어 잠들었다. 체온이 서로의 피부가 된 듯했다. 배를 쓰다듬고 머리를 입맞추며 한 번도 남자에게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속삭였다. 연인이 아닌 지옥을 함께 건넌 동료로서 그러나 새벽은 진실을 데려왔다. 준호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 옆에 누워 코를 베에 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체온은 서서히 식어갔다. 울부짖음도 경련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곁에 있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준호가 가장 좋아하던 감나무 밑에 작은 무덤을 팠다. 낡은 담요로 감싸고 자신의 플라넬 잠옷을 옆에 두었다. 부서진 손톱으로 흙을 덮고 마음은 잿더미가 되었다. 미사에도 가지 않았다. 촛불로 추억을 태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것이었고 그녀만의 것이었다. 그 후 집에는 새로운 침묵이 찾아왔다. 짖음도 발자국 소리도 아니었다.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꺼져버린 듯 했다. 벽난로는 계속 타올랐지만 그 따스함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흙 묻은 잠옷, 풀린 머리, 맨발로 집 안을 떠돌았다. 옷을 입거나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그의 마지막 흔적만 피부에 남기고 싶었다. 이웃들은 더 이상 집 앞을 지나지 않았다. 어떤 이는 길 건너편으로, 어떤 이는 마른 꽃다발과 기도문을 대문에 걸어두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쑥과 붉은 끈을 걸어두었다. 지은은 부엌에서 불태웠다. 불꽃이 치솟았다. 그때 느꼈다. 한숨 소리, 아주 작은 스침.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공기는 그의 냄새였다. 감귤, 젖은 나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 창문으로 다가간 가지들이 유리창을 살며시 긁었다. 밖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여기 있었다. 밤은 기다림의 공간이 되었다. 문은 늘 열려 있었다. 그는 빈 침대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불은 그가 웅크리던 자리 그대로였다. 때때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것을 느꼈다. 가볍고 부드럽게. 마치 영혼이 아직도 머물 곳을 아는 듯했다. 어느 새벽 그의 존재가 너무 뚜렷해 그녀는 소리내어 말했다. 가지마. 아직 가지마. 바람이 잠잠해졌다. 몇 주가 지나고 그녀는 마을에 나가지 않았다. 문을 열지 않았다. 딱딱한 빵과 차, 오래된 치즈 조각으로 연명했지만 그것은 배고픔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그녀는 평생 입지 못했던 옷을 입었다. 몸에 딱 맞는 검은 치마, 레이스 스타킹, 작은 진주 단추가 달린 리넨 코르셋, 머리는 낮게 틀어올리고 세비야에서 가져온 마지막 진홍 립스틱을 발랐다. 그가 볼 수 있기를 여전히 그의 것임을 알게 하려 했다. 벽난로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이전과 다르게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본질, 그림자, 동물도 인간도 아닌 형체가 따뜻한 망토처럼 그녀를 감쌌다. 눈을 뜨지 않고 천천히 숨 쉬었다. 미친 게 아니라 미사도, 벌도 아니라 더 현실적인 무언가를 만지는 중이었다. 그의 목소리도 아닌 목소리가 소리 없이 말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만든 것은 죽지 않아. 영원의 그날부터 그녀는 두 세계를 오갔다. 밤이면 그의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글을 썼다. 이야기, 기억,
꿈 모두 그의 이름을 숨기고 있었다. 바람이 감나무 사이로 지나가고 그림자가 복도를 길게 늘리면 한 형체가 갤러리에 나타났다. 걔도 인간도 아닌 그였다. 가장 깊이 그녀를 알고 손이 아닌 손으로, 말 없는 사랑으로, 약속 없이 구한 존재. 그와 함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은 여자. 어느 날 새벽, 그녀는 하얀 긴 잠옷을 입고 맨발로 정원에 섰다. 그가 묻힌 나무 아래에 다가갔다. 감귤은 이상하게도 둥글고 반짝였다. 바람은 따뜻했다. 눈을 감자 속삭임이 귓가에 들렸다. 곧 만날 거야의 그날이 오리라 알았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할 때, 그림자가 커튼 뒤로 사라질 때, 그는 올 것이다. 내 발로도, 몸으로도 아닌 형체로, 불꽃으로, 뿌리로, 그녀 안으로. 강원도 정선의 깊은 겨울밤, 바람이 차갑게 집 안을 휘감았다. 박지은은 작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눈발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흔적이 남은 낡은 한옥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지은은 검은 비단 저고리와 짙은 자주색 치마를 입고 거실 벽난로 앞에 앉았다. 은은한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빛났고 발끝에는 가느다란 금장식이 달린 전통 슬리퍼가 부드럽게 닿았다. 머리는 한 줄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목덜미에서 흘러내리는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은근한 관능미를 더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반짝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도 서려 있었다. 준호야.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하지만 대답 대신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돌아왔다. 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의 숨결을, 그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문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누구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곧 침착하게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든 남자가 서 있었다. 이승현이었다. 서울에서 온 그는 다시 고향에 나타나 그녀의 삶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은아,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혼자가 아니야? 이 마을엔 오래된 이야기가 있어? 내 집, 그 강아지, 그리고 너. 모두 연결돼 있어. 지은은 미간을 찌푸리며 상자를 받아 들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오랜 세월 묵은 듯한 작은 부적 하나가 들어 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옛 한문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지은은 속으로 물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건 내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이야. 그리고 준호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는 증거지. 이승현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뭔가 어둡고 위험한 것이 내 가족을 따라다녔어. 내가 깨운 것 같아. 지은은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벽난로 불꽃이 갑자기 휘청이며 희미한 푸른 빛을 내뿜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고 그녀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알았다. 준호가 다시 올지도 몰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나를 떠나지 않았어. 이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올 때 모든 게 바뀔 거야. 이 집의 비밀도 내 운명도. 지은은 두루마리와 부적을 꼭 쥐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다음 장이 곧 펼쳐질 것임을.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다시 한번 준호가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녀의 눈동자에 미묘한 빛이 스며들었다. 바깥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집안 벽난로 불꽃은 한층 더 깊고 붉게 타올랐다. 긴 겨울밤, 정선의 산골짜기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지고 있었다. 준호야, 기다리고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 박지은은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마당에 서 있었다. 겨울의 냉기가 코끝을 찌르고 눈은 밤새 소복이 쌓여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세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손에 쥔 부적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그 부적은 묘하게 따뜻했고 마치 무언가를 보호하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오늘은 무언가 달라질 거야.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집 뒤편의 감나무 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그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눈 덮인 땅 위에 작은 발자국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준호였다. 아니, 준호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웃었다. 역시 너구나, 장난꾸러기.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그 발자국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따라가 보려 했지만 눈보라가 갑자기 몰아쳐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두꺼운 남색 한복 저고리와 치마로 갈아입었다. 은은한 자수와 고운 비단빛이 그녀의 몸을 감싸며 우아함과 동시에 단호함을 드러냈다. 발에는 털 달린 가죽 부츠를 신어 차가운 눈길에도 흔들림 없었다. 거실 창문 밖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지은은 뜨거운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어둠 속 비밀과 맞닿아 있었다. 준호와 자신이 함께 나눈 시간, 그가 남긴 흔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에 대한 암시들. 준호, 너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 너는 나의 그림자였고 나의 수호신이었지.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문이 살며시 열리며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작은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끝에는 미묘한 감귤 향이 남아 있었다. 준호.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바람이 창틀을 흔들며 속삭였다. 곧 다시 만날 것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무릎 위에 부적을 꼭 쥔 채 벽난로 앞에 앉았다. 불꽃은 이전보다 더욱 붉고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 안에서 어렴풋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빛났고 정선의 산골짜기는 다시금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긴장과 예감이 가득했다. 다음 만남은 피할 수 없을 거야.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온다. 지은의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바람 속에서 들려온 낯선 웃음소리가 그녀의 등을 스쳤다. 눈보라가 멈추고 고요함이 온 마을을 감싸던 어느 새벽녘이었다. 박지은은 벽난로 앞에 앉아 부적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긴 밤을 견디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을 애써 눌렀다. 그녀의 눈동자는 붉은 불꽃을 반사하며 흔들렸고 긴 머리칼은 은은한 빛 아래에서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때 문득 창문 너머 감나무 숲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지은은 숨을 멈추고 몸을 일으켰다. 준호.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몸을 감쌌다. 밖에는 흰 눈밭 위로 검은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바로 준호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깊고 신비로웠으며 털결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머리를 그녀의 손에 부드럽게 기대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지은은 속삭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체온이 그녀의 피부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순간 숲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 희미한 눈빛만이 반짝였다. 바람은 속삭였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준호가 그녀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며 조용히 으르렁거렸다. 지은은 알았다. 이 작은 마을과 그녀의 가족을 둘러싼 어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항상 준호가 있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그녀가 다짐하듯 말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이 모든 일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밤하늘에 별빛이 차츰 흐려지고 멀리 산 너머로 첫 새벽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빛 속에서 준호의 눈은 한층 더 빛나며 신비로운 힘을 내뿜었다. 그 순간 집안 벽난로가 갑자기 꺼지고 어둠이 밀려왔다. 지은은 몸을 떨며 알 수 없는 음모와 맞서야 할 운명을 직감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위험할 거야.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마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금지된 사랑의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의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벽난로 앞에 앉아 부적을 꼭 쥐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눈앞이 어둠으로 가득 찬 그 순간, 박지은은 벽난로 불빛이 꺼진 방 안에서 홀로 남겨졌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듯했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집 안을 휘감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꽉 쥐었다. 그때 문득 낮게 울리는 짖음 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준호.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폭풍 같았다. 방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 빛 속에서 점차 형체가 드러났다. 준호였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깊은 밤하늘처럼 검고 털결은 달빛을 머금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의 존재 자체가 신비로움과 위험을 동시에 풍겼다. 지은아, 준호가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흩어지며 방 안을 채웠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 말과 함께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녀 곁에 다가왔다. 그의 앞발이 부드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지은은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에 몸이 떨렸다. 그녀의 검은 비단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가 살짝 흩날리며 그 순간 방 안은 은은한 관능미로 가득 찼다. 준호,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녀가 숨죽여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와 연결된 운명의 수호자,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돌아온 존재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과 시험이 많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낯선 기척이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문틈 사이로 붉은 실 한 가닥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실은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녀를 경고하는 듯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그 따뜻한 촉감은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벽난로에서 다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불빛 속에 감춰진 어둠은 더욱 짙어져만 갔다. 그리고 멀리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무언가의 부름 같았다. 다음 장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바람 속 속삭임이 지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